예, 계속 겁주고 있는, 당신들 겁주고 있는 원해방정식입니다. 원해방정식 그 두 번째 시간이에요. 낯설고 어렵고 생소하고 문제 유형 많은 거 알아요. 예, 그만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의 파트는 이제 지난 시간에 원은 정의가 반이다. 그럼 딱 한번 떠올려 보세요. 원의 정의 지금 한 글자도 토씨 틀리지 않게 읊어댈 수 있는지 마음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원의 정의란? 원이란? 네,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의로부터 출발한 방정식이 유도되고 그 원들이 어떤 성질을 갖는가에 대한 설명이 원의 방정식 파트 1이었고, 오늘은 이제 뭐냐면 원과 접선에 대한 얘기예요. 네, 원은 정의로 반 문제, 접선으로 반 문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접선 문제가 당연히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쪽 파트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많이 했던 겁니다. 개념서 공부부터 좀 충실히 해오시라고요. 자, 한번 쭉 읊어줄게요. 근데 당신들이 개념서를 읽으면서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 인 겁니다. 제 얘기를 듣고 끝내시면 안 되고, 나중에라도 자자자자 동생아 이리 와봐, 내가 지금부터 원과 접선에 대한 얘기를 해줄게, 들어봐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쭉 읊어댈 수 있는 스토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 갑자기 접선이냐, 그냥 문제 유형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요. 실제로는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죠.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에 대한 얘기인데, 원이라는 도형이 있고 우리가 요 앞서 배운 직선의 방정식이 있어. 그럼 원과 직선이 서로 맺고 있는 관계라는 게 있을 텐데, 그것이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그리고 만나지 않는다 라는 이걸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이 중에서 이 케이스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둘을 연립하여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판별식이 0이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 근데 이게 굉장히 계산을 실제로 해보면 아주 귀찮아지므로 이거보다는 점이 이제 원의 중심인데,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D가 반지름보다 짧다, D가 R과 같다, D가 반지름보다 길다, 요런 우회로를 택할 수 있다고 했어요. 훨씬 유용한 방법입니다. 실제 계산을 해보시면 알아요. 이게 얼마나 유용한가를. 그 중에서 요 케이스, 바로 요 케이스에 해당하는 이 선을 접선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접선. 그러니까 나머지 두 개는 부등식의 형태로 이렇게 조건이 주어지고요. 이 접선만 방정식의 형태로 주어지기 때문에 수학 문제를 출제하는 자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부등식으로 답을 하는 것보다 방정식으로 답을 하는 게 편하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 더 할 얘기가 더 많아져요. 그래서 이제 이 접선 단원이 따로 떨어져 나와서 너희들에게 문제 유형으로 정리되어야 하는데, 그중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좌우지간 접선 얘기가 나오면 항상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다. 물론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을 해놔야 그 여타의 어떤 그 변형이 생겼을 때도 적응이 빨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접선이라고 하면 세 가지 유형 중 하나. 세 가지 유형 중 하나. 그게 뭐냐? 곡선 위의 한 점이 주어졌을 때입니다. 곡선 위의 한 점이 주어졌을 때요. 제가 원 위라고 해도 되는데, 원이라고 안 부르는 이유는 이 세 가지 유형이 수투에 가서 그대로 다시 나옵니다. 그때는 원이 아니에요. 그때는 원이 아니고 이제 오만 곡선들이기 때문에 곡선 위에 한 점이라고 미리 이렇게 포석을 깔아두는 겁니다. 곡선 위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즉 원이 있고 그 방정식이 예를 들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 원 위에 한 점이 생기고 내가 이 점을 알고 있고, 이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는가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에게 주어진 그 조건이 원 위에 접점을 준 건지 아닌지 일단 판단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다시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울기가 주어졌다는 건 직선의 방정식 때 우리 배웠지만 이런 애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얘가 일로도 아니고 딱 요만한 기울기가 생긴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아이가 얘한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옆에서 접근하거나 위에서 아래로 접근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접근하다 보면 이렇게 해서 접하는 순간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쭉 빠져나가다가 다시 접하는 순간이 생길 거예요. 예, 이렇게 두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두 번의 기회. 그러니 이 아이가 이제 기울기가 상수로 주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오면서 접하고 이렇게 오면서 접한다면 이 둘의 차이는 뭘까라는 거야. 이 둘의 차이는 뭘까? 뭐가 변화하는 거야 도대체? 내가 뭘 모르고 있는 거지? 이걸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이 뭐냐면 곡선 밖의 한 점입니다. 1번하고 대비되는 말이죠. 곡선 밖의 한 점, 곡선 위의 한 점, 곡선 밖의 한 점. 여기서는 이런 점을 주는 거예요. 곡선 바깥에다가 점을 하나 주고 이걸 꼭 지나는 직선이 얘한테 접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는 각도가 너무 괴롭던데. 차차. 예,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해요? 돌리는 거죠. 이 점을 꼭 지나야 되니까 제가 도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다가 한 점에서 접하게 되고 계속 연속이 가능해. 이렇게 하다가 접하게 되고 역시나 두 번의 기회가 있죠. 돌다가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접하는 그런 상태. 다 여기서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될 여러분이 이 두 가지의 핵심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직선이라는 녀석이 결정될 때 직선의 방정식을 잘 생각해봐요. 직선이라는 녀석이 결정될 때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 요소를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두 가지 요소. 그게 바로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이에요.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 이 두 개를 알면, 즉 이 두 개가 나한테 상수로 주어지면 그 직선은 못 움직여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기울기도 결정됐고 지나는 한 점도 결정됐으면 못 움직여. 반대로 얘기해서 기울기를 알고 지나는 한 점을 모른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미지수가 걔가 움직이는 것을 말해주죠. x 더하기 k 이렇게. y절편을 모른다라고 하면 기울기는 1일로 결정이 됐는데 y절편을 모르니까 얘가 위아래로 움직여 다녀요 라는 뜻이 돼요. 얘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기 알파, 베타 1,3이라는 점이 있다 라고 하면 이 아이는 1,3은 반드시 지나야 되는데 뭘 모르는 거예요? 기울기를 모르는 거예요. 기울기를 모르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y는 mx-1 더하기 3 이렇게 하면 x에 1을 딱 넣어보시면 0 되면서 y가 3이 됩니다. 1,3을 반드시 지나는 애가 되는 거죠. 대신에 기울기를 몰라요. 이 모르는 녀석이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하냐? 이걸 돌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점은 아는데 기울기를 모르는 케이스죠. 이 두 개를 자꾸 묶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바로 모르는 걸 미지수로 놓는다라는 사실만 다르고, 그러니까 모르는 게 얘는 y절편이고 얘는 기울기다만 다르고 해법이 똑같습니다. 해법이 똑같은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 중심이 0,0이다. 여기 중심이 0,0이다. 이 가정을 한 거예요. 라고 하면 이때도 D는 R을 쓸 거고 한 다음에 D는 루트 2분의 00 절대값 K 한 다음에
그것이 반지름 R이다. 이것도 상수로 할까요, 그냥? 예, 반지름 2이다. 얘도 반지름이 2라고 하면 요 녀석을 mx y m 더하기 3은 제로 이렇게 일반형 만든 다음에 0,0 중심과의 거리 d는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00 m 더하기 3. 제가 지금 뭐란 거 알죠? 예? 내 행위가 뭔지 알지? 거리 구한 거예요, 거리. 얘와 얘 사이의 거리. 얘와 얘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D는 R과 같다. D는 R과 같다.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계산을 떠나서 여기 이 두 녀석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식을 딱 두 문장으로 표현해 보면 뭐냐면 모르는 걸 미지수로 놓고 D는 R 쓴다예요. 저는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모르는 것을 미지수로 놓고 D는 R을 쓴다. 하시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 처리법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곡선 위에 한 점, 제일 첫 번째 나온 건 어떻게 처리해요? 라고 하면 이거는 딱 한 번만 유도의 과정을 거치시고 알아. 힘들었겠지. 한 번만 유도의 과정을 거치시고 그 나머지 거는 공식으로 처리한다. 곡선 위에 한 점은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식을 외워서 씁니다. 뭐냐면 먼저 원의 방정식을 두고 봐야 돼요. 원의 방정식으로부터 유도되거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원의 방정식에서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돼요. x제곱은 x와 x가 곱해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x와 x가 곱해져 있다. 그 두 개의 하나 중에 x에다가 접점의 x좌표를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x1, x 더하기 그럼 y1, y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이 방정식을 고스란히 다시 써주시면 이게 접선의 방정식의 공식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 선생님 이 공식은, 원점 중심인 원의 방정식에서밖에 못 쓰나요?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이 원의 방정식이 원점을 중심으로 한 방정식이니까. 아니에요.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이라는, 중심이 좀 이동한 원의 방정식이 있을 때 그 위의 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방식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방식을 똑같이. 그게 뭐냐? 제곱은 두 개가 곱해져 있는 거예요. 그죠? 두 개가 곱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x-a와 x-a의 곱으로 생각하시고 여기에 자리에다가 x1을 넣는다. 이렇게. 그럼 x1-a가 상수로 계산이 되면서 x-a의 계수가 됩니다. 더하기 y-b, y-b라 생각을 하시고 여기다가 y1을 이렇게 넣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런 공식이 나오는데 이거 역시나 진짜 써보시면 진짜로 자기가 이 행위를 해보시면 이런 모양으로 안 나와요. 숫자가 다 계산되기 때문에 상당히 헷갈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용해보고 공식이 이렇게 쓰는 게 맞구나 라고 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 정도 됩니다. 간략하게. 지금 한 20분 걸렸어요. 저 친구가 방해를 해서 그런데, 이게 한 15분이면 정리되는 애예요. 원가접선. 그러니까 이 무기를 들고 있어야죠. 이 무기를 들고 이제 지금부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이건 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는 맞는데, 기울기가 주어진 케이스인가, 이렇게 굳이 따지자면 기울기가 주어진 케이스예요. 이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거든요. 그리고 K가 달려있다는 건 움직인다는 얘기인데, 기울기를 고정한 채로 움직이기 때문에 얘는 이런 식으로 평행 이동을 하는 녀석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1,-3 중심 반지름 루트 10짜리 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접하게 만들어 주세요니까 D는 R 쓰시면 됩니다. X 더하기 3Y 더하기 K는 0에 중심 1,-3을 걸고 루트 1 더하기 9 10분의 절대값 1 -9 -8 더하기 K는 반지름 루트 10과 같다. 정리하면 K-8의 절대값은 10과 같다. 그럼 K는 18이거나 K는 -2거나 왜 두 개 나오는지 아시겠죠? 항상 두 개 나와요. 항상. 왜냐면 기울기를 고정해 놓고 얘한테 접할 방법은 언제나 두 개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양수 K의 값이 얼마냐라고 물었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용어가 약간 정의에 안 맞게 사용되므로 이건 이제 관습적으로 익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접선이라는 건요, 직선의 일종이기 때문에 원에 접한다, 접선이다 라고 하면 무한직선을 말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무한직선은 길이가 없죠. 선분이 아닌데. 근데 이런 용어를 쓴다고요. 접선의 길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때만 이제 특수하게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거냐면 원 밖에 한 점에서 원에다가 접선을 그을 때 접점을 끝으로 선분을 만드는 거예요. 접점을 끝으로 만들어서 요 길이를 접선의 길이라고 용어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풀이법은 중심에서 내려주면, 접점에 내려주면 직각이 만들어지고 중심에서 외부의 한 점까지를 중심거리라고 부른다고 했으니 요 세 길이에 대한 피타고라스 정리가 해법입니다. 여기까지는 무리가 없죠? 제가 문제를 따로 풀어주지 않아도 되겠죠? 필요한 사람 얘기하세요. 당신들이 이제 트러블이 생길 만한 거에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야 되니까. 두 접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는가? 이것도 아이디어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너 그림 원 너무 막 그리나? 자, 원이 있고요. 외부에 한 점이 있어요. 3,1이랍니다. 그러면 두 접선의 접점을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데요. 그 접점을 각각 P와 Q라 할 때 이 길이가 얼마냐라는 질문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이등변 삼각형이죠. 이 접선의 길이는 항상 같으니까. 근데 이렇게만 보면 이 이등변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지 싶은데 아니죠. 이거는 아예 문제풀이 방법이 전형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애예요. 뭐냐? 중심거리요. 이거 그어주시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얘가 현이기 때문에 수직 2등분 합니다. 그죠? 수직 2등분 해요. 그리고 원의 중심에서 접점은 언제나 진리죠. 직각이라고요. 직각이라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중학교 때 가장 많이 다뤘던 도형이 나옵니다. 직각삼각형의 꼭지점에서 빗변에다가 수직 내린 거. 여기에는 무려 4가지의 공식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빠르게만 얘기하면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와 같다. 얘 곱하기 얘는 얘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와 같다. 얘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와 같다. 얘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와 같다. 요 4개는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 와중에 뭘 구하면 되는 거죠? 요 길이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요 길이를 구하면 되니까 여기에 필요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과 공식을 적당히 섞어 쓰시면 됩니다. 아니면 피타고라스 정리만으로도 돼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2고요. 이 원점이 중심이기 때문에 중심거리가 루트 10짜리입니다.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얘와 얘 10에서 4 빼면 얘가 루트 6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공식인 2 곱하기 루트 6은
얘 곱하기 루트 10과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예, 그래서 요 길이를 h라고 하면 h의 길이는 루트 10분의 2루트 6이 되는데 사실은 pq의 길이가 그것의 2배겠죠. 그러니까 루트 10분의 4 루트 6이고 유리화를 할 거면 알아서 하시고. 계산을 다 해버렸네. 아이디어만 설명한다고 그랬네. 자, 또 가봅시다. 원을 이게 개인들마다의 연습 분량과 이 친숙도에 따라서 원은 이렇게 차이가 나요.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요. 예,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막 직전 대비도 아니고, 예, 어려운 문제 들어가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다져가 기억이 안 나. 예, 토대를 다져놔야 되기 때문에, 예, 저는 다 아는 사람이 있어도 조금 자세히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거는 이해하시고. 나이 먹으면 이렇게 어휘가 팍팍 안 떠오를 때가 있어. 내가 나름 문학소년이었는데. 자, 그러니까 이 단원이 원의 방정식임을 떠나서 너희에게 어떤 직선의 방정식이 딱 주어지면 지금부터는 내가 너희를 훈련시킬 건데 너희 스스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돼요. 뭐라고 던지냐면 오나 이건 어떤 직선이야? 라고 물으면, 예, 항상 이 질문을 할 거예요. 어떤 직선이야? 라고 질문을 할 거예요, 제가. 알겠어요? 스스로에게도 하세요. 이건 어떤 직선이야? 라고 하면 아니야, 대답을 생각하지 마. 왜냐면 어떤 직선이냐는 되게 막연한 질문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정답이 두 개가 있어. 그 두 개의 정답 중에 하나를 말하면 돼. 오케이? 이건 어떤 직선이야? 라고 하면 여러분은 얼른 x앞 계수를 보시는 거예요. x앞 계수가 상수면 평행 이동하는 직선이요가 대답이에요. 여기가 x앞이 숫자로 주어지면 평행 이동하는 직선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직선이요 라는 대답이에요. 이거는 기울기를 알고 y절편을 모르는 애죠. 근데 얘는 아니죠? 얘처럼 x앞이 문자로 등장을 하면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도는 직선이요 라고. 아시겠어요? 도는 직선. 돈다는 거는 회전의 중심이 필요한 거지. 그 회전의 중심을 얼른 찾아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3,0을 찍고 도는 직선이요. 제가 원하는 대답은 이 둘 중 하나입니다. 아시겠어요? 저한테 배우는 동안에는 제가 어떤 직선이야? 라고 물으면 다들 이 두 답 중에 하나를 하면 돼요. 예? 정해져 있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던져서 대답을 받을 때까지 연습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 수련아, 이게 어떤 직선이야? 그렇죠.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예, 얘는 3,0 찍고 도는 직선이에요. 그 상황을 좌표 평면 위에 알맞게 그리시면 됩니다. 예, 원점 중심 반지름 1짜리 원이 놓여져 있고 3,0을 찍고 돌기 시작한 직선이 알죠? 제 마음 알죠? 직선이 돌다 보면 이 아이랑 이렇게 만나게 된다고요. 한 점에서 만나기 시작해서 드드드드득 썰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요 구간이 만나는 구간이죠. 그럼 얘는 만나지 않도록이라고 했으니까 요 방식을 쓰시면 됩니다. 쟤를 일반형으로 kx-y-3k는 0.
예, 일반형으로 썼어요. kx 넘어오고 마이너스 3k는 0. 그리고 원의 중심 0,0 사이의 거리 d를 구하시는 거예요. k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 0, 0, 마이너스 3k. 근데 절대값 안에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3k만 써주셔도 됩니다. 예, d가 길다. 뭐보다? 반지름보다. 이렇게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이렇게 하면 또 식을 가르쳐 놓으면 이 식에 너무 의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즐겨 쓰는 방법인데 무조건 경계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접할 때 뭐 어떤 문제가 나와도 질문이 어떤 상황이 나와도 그냥 D는 R을 쓰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얘를 는 1로 해서 K값을 찾아버리는 거죠. 올리면 루트 K제곱 플러스 1이 되고 양변 제곱하면 9K제곱은 K제곱 플러스 1이 되고 넘어가면 8K제곱 K제곱은 8분의 1이니까 K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분의 1이 되거든요. 언니 자냐? 자는 것 같은데? 그래. 자, 는이죠, 는. 이게 어떤 상황을 구한 거냐면 내가 이 상황을 알고 있으면 돼요. 3,0을 지나고 요렇게가 마이너스 2루트 2분의 1. 요렇게가 플러스 2루트 2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랑 안 만나게 하려면 그 경계선, 접이라는 경계선보다 얘가 이쪽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이쪽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음수 입장에서 보면 커지는 거니 작아지는 거니? 이게. 빨리 대답해봐요. 스스로에게 대답해봐요. 이 상태에서 음의 기울기죠. 음수 입장에서 이쪽으로 도는 건 커지는 거니 작아지는 거니? 커지어요? 작아지는 겁니다. 작아지는 겁니다. 잘 보세요.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2가 작고 마이너스 2보다 마이너스 3이 작은 거예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이쪽으로 돌수록 작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답을 딱 구한 다음에 정답은요. 정답은 K는 마이너스 2루트 1보다 작거나 그리고 K는 2루트 2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 이건 양수거든요. 이 양수에서 이렇게 벗어나야 이게 안 닿는 거죠. 그럼 양수의 기울기 입장에서 이렇게 되는 행동이 뭐냐? 이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하는 상태를 구한 다음에 기하학적으로 이걸 이해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들리거나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거나 해야 된다. 그럼 음수보다 작거나 양수보다 크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된다고요. 식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상황을 이 기하학적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시는 게 나아요. 알겠죠? 왜냐? 식에 의존하다 보면 자기가 뭔 틀린 식을 써놓고서 그 틀린 식을 못 찾아내요. 본인 풀이에서. 넘어갈까요? 오늘도 엄청나게 떠들어대는군요.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이야기. 이미 지난 시간에 원에서 제일 먼 거리와 제일 가까운 거리 점 얘기는 했죠. 점. 여기 요 대빵이 옆 동네 조폭이 와서 너희들 이렇게 나랑 제일 가까운 애 누구야? 뭐 이렇게 물어보면 요 똘마니들하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대빵하고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게 중심거리를 구한다는 건데 중심거리를 먼저 구하신 다음에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거리가 되는 거고 반지름을 빼면 최단거리가 되는 거고 직선이라고 다를까? 똑같지. 어떤 원이 있어요. 오, 또 연습할 거리 나왔네. 누가 해볼까? 수민아, 중심이? 오케이, 좋아. 재웅아, 반지름이? 암산해버렸어? 그래요? 잘했어요.
예. 재용이 암산을 해결해 주자면, 해설해 주자면, 마이너스 11이 넘어가서 플러스 11이 되고, 중심의 제곱을 하면 1 더하기 4가 돼요. 합이 16이 되므로 루트 16은 4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1, 마이너스 2 중심 반지름 4짜리 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또 기울기가 고정된 직선이 하나 있대, 이렇게. 예, 그러면 이 직선과 요 원 위에 있는 점들, 여기도 무수히 많은 점이 있고, 여기도 무수히 많은 점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가까운 애와 제일 먼 애가 있겠지. 예, 역시나 얘하고 이야기 나누면 됩니다, 먼저. 아시겠죠? 얘하고 이야기를 먼저 나눠서, 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구한 다음, 반지름을 빼면 가장 가까운 거리, 반지름을 더하면 가장 먼 거리. 이렇게 된다. 혹시라도 모를까봐 당연한 얘기지만,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방금 전에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질문이에요. 근데, 똑같은 질문이 아니지. 똑같은 내용으로 묻는데 질문이 다르죠. 원이 하나 있고, 주연아, 중심이, 좋아요. 중심이 3, 마이너스, 반지름이, 루트? 그렇죠. 루트 13. 상수가 없으니까 제곱만 더하면 되지. 3, 마이너스 2 중심 반지름 루트 13짜리 원이 있는데 여기에 직선이 하나 이렇게 지나가요. 직선이 지나가는데 얘들과 얘들 사이의 거리 중에 정수인 점 P는 몇 개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이거 내신 완전 빈출 문제입니다. 해마다 가르치고 해마다 여러 번 반복을 시키는데 해마다 틀려오더라고요. 나왔다 하면 틀려와요. 일정 부분의 학생들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내용이 자기한테 탁 이렇게 와닿게 집중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잘 들으세요. 이건 절대로 이 거리를, 정수인 거리를 찾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 못 찾아요. 이거 정수거리 어떻게 찾을까? 이 점을 못 찾는데. 그게 아니고, 방금 전에 그 윗질문에서 원 위의 점 거리 중 직선까지 다다르는 거리에 해당하는 제일 짧은 거리와 제일 긴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자, 일단 그거 구해봅시다. 2x-3y 더하기 14는 제로와 3, 마이너스 2를 걸어서 루트 13분의 3이 6, 12, 26 절대값. 뭐 절대값도 필요 없죠, 뭐. 은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얼마야 이게? 2루트 13인가요? 소련이 자니? 2루트 13이죠. 이 거리가 2루트 13인데 그러면 제일 짧은 거리는 얘가 루트 13이니까 2루트 13에서 13을 빼면 제일 짧은 거리는 루트 13이 되겠죠? 이걸 최소값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2루트 13에서 루트 13만큼 더 더해주면 3루트 13, 그게 최대 거리라고 할게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P에서 요 거리 H, 직선까지의 거리를 H라고 하면 원 위에 있는 임의의 점 P로부터 직선까지의 수직거리는 루트 13에서 3루트 13 사이에 있다는 말이잖아요. 제일 짧을 때가 루트 13, 제일 길 때가 3루트 13 이니까 얘는 루트 9보다는 크고 루트 16보다는 작은 애니까 요게 대략 얼마냐면 3.xx라고요. 3.xx. 이게 이제 정수로 얘의 정수 부분이 얼마인가 찾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93, 27, 117. 이게 루트 117인데 루트 117은 루트 121보다는 작고 루트 100보다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10.xx쯤 됩니다. 그러면 일단 요 사이에 있는
이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정수의 개수. 뭐 있냐? 정수. 3.xx보다 커야 돼. 그러면 제일 작은 정수가 4겠죠. 4, 또 5, 6, 7, 8, 9에서 10까지. 예. 여기서 이제 제일 많은 오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개이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건 pH의 정수값이 그러하다는 거고 4라는 애를 생각해 보면 이 최소 거리보다 약간 옆에 이렇게 조금 더 길게 4가 있을 텐데 p는 여기에 한 번, 여기에 한 번 나올 수 있죠. 좌우 대칭이니까요. 좌우 대칭이니까. 그래서 5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5라는 거리가 있다. 그럼 반드시 이쪽에도 5라는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 값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에다가 곱하기 2를 해줘야 두 개씩 짝을 이룬다. 예, 곱하기 2를 해줘야 정확한 정수의 개수고요. 개수고 또 하나. 학교 시험 문제가 요렇게만 나오면 틀릴 리가 없죠. 요 하나 더, 함정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이 최단거리나 최장거리, 아이고 죽는다. 최단거리나 최장거리 둘 모두 또는 둘 중 하나를 정수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P점은 각각 하나씩이에요. 양극 경계에서. 무슨 말인지 알죠? 최단거리는 한 번밖에 안 나오잖아요. 이게 만약에 2라는 정수값이었다 그러면 이때는 2가 이렇게 들어갔으면 이 전거리니까 3이겠네. 만약 3이 이 거리가 3이라서 3이 정수의 거리로 들어갔으면 2에 해당하는 P값은 하나라고요. 하나.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최장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양쪽은 하나씩, 가운데는 2개씩 이런 식으로 세니까 맨날 틀리는 겁니다. 문제를 이렇게 내니까. 주의할 것. 네, 또 만나게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당신들 직전 대비하면서 이제 인근학교 기출문제 풀 텐데 이 문제 반드시 나와요. 들을 준비가 되었나 모르겠네. 쫄죠. 이렇게 그림만 나와도 쪼는 문제들이 있어요. 예, 그럴 때는 뭔가 대응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쫄만한 어떤 대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응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마련해 준 대응책 중에 정삼각형이 좌표 평면 위에 등장을 하면 고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은 1대 루트 3이라고 했어요. 1대 루트 3. 1대 루트 3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기억해 두세요. 예, 항상 이런 거 나오면 요렇게 그어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정삼각형의 넓이 공식은 이제 두고두고 쓸 거니까 외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차근차근 외우세요. 4분의 루트 3 한 변 길이의 제곱이에요. 4분의 루트 3 한 변 길이의 제곱. 자, 끝. 이제 원점 중심 반지름 루트 2짜리 원 위에 점 A를 두고 그 A와 이 직선 위에 있는 두 점을 잡아서 어떻게든 정삼각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런 점을 잡았다. 그럼 여기서 잘 그어보면 정삼각형이 하나 생깁니다. 예, BC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 점들이 뱅글뱅글 돌면서 너희가 그걸로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사이즈가 되게 작은 애부터 되게 큰 애까지 생기는데 그 중에 최소값과 최대값의 비율은 얼마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일단은 이 문제 자체의 아이디어에 쫄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죠. 예, 이제 이 무기들을 들고 시키는 대로 해봅시다. 최소값.
최소값은 어떻게 구하냐? 당연히 여기서 요렇게 내린 수선, 여기서 요렇게 내린 수선의 발과 여기 만나는 점, 요 점이 최소겠죠. 예, 그러니까 이 거리를 먼저 구해요. 이 거리를. 이 길이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이 직선과 x 더하기 y 더하기 4는 0이네요. 원점 사이에 거리를 구하시면 루트 2분의 4, 즉 2루트 2가 되네요. 요 거리가 2루트 2. 그럼 반지름이 루트 2. 그럼 높이가 루트 2. 높이가 루트 2. 그러면 우리가 지금 최소라고 부른 삼각형의 요 높이가 루트 2라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여기서부터 넓이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뭐냐면 1대 루트 3이니까요. 1대 루트 3이니까 요 길이를 루트 3분의 1배 하면 여기의 길이가 돼요. 그죠? 루트 3분의 루트 2 이렇게요. 그러면 그거의 2배니까 루트 3분의 2 루트 2가 이 정삼각형의 한변 길이죠? 그럼 넓이는 4분의 루트 3 한변 길이의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3분의 8 이렇게요. 그래서 미니멈 넓이는 이렇게 하시면 3분의 2 루트 3이다. 이렇게 하나 준비를 해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최대값은 이렇게 해서 여기를 찾는 거겠죠? 여기를 이렇게 찾는 것이고 아까 2루트 2를 구해놨기 때문에 거기다 반지름을 하나 더하면 3루트 2. 3루트 2. 그러면 맥시멈은 이 길이가 3루트 2. 1대 루트 3이므로 루트 3분의 1 배하면 여기가 루트 6이 되죠? 루트 6. 한변 길이는 2루트 6 되고요. 그럼 4분의 루트 3 한변 길이의 제곱 4, 6에 24 하면 6 루트 3 이렇게 해서 최대값 준비. 그런 다음에 6 어디 갔어? 3분의 2 루트 3 대 6 루트 3의 비율은 얼마입니까? 물었고 루트 3 정수비 3 정수비 1대 9 이렇게 이제 대답하면 답이라는 거죠. 그죠? 일단은 첫 번째 풀이에 지금 내가 말하는 대로 이렇게 풀어가지고 답을 맞췄으면 일단은 칭찬. 근데 내일이 기말고사야? 내일이 기말고사인데 이렇게 풀었으면 이제 쳐맞아요. 그때는. 아니 쳐맞을 것까지는 아닌데 비효율의 극치입니다. 비효율의 극치. 세상에 있는 모든 정삼각형은 닮았죠. 정신 바짝 차리고 생각을 하세요. 당신들이 이 문제에 쫄았건 안 쫄았건 간에 정삼각형의 넓이의 비를 물어봤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삼각형은 다 닮았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우리는 닮은 비라는 걸 배웠어요. 따라서 넓이 비는 길이 비의 제곱비입니다. 제곱비예요. 그러니까 이미 두 개의 삼각형의 여기가 아까 얼마라고 그랬냐? 루트 2 여기가 3 루트 2 지금 높이 두 개를 구해놓지 않았어요? 정삼각형의 높이 두 개 이걸로 답은 끝난 겁니다. 이걸로 높이비가 길이비가 되고 그 길이비의 제곱비 2대 9의 18 1대 9가 그대로 넓이비인 거예요. 넓이를 구하는 과정 자체가 불필요한 문제였다고요. 비율을 물어보는 순간. 알겠죠? 이런 게 이제 도형에 대한 감각입니다. 너무 오래 떠들었나? 45분. 우리 이제 중학교는 넘어가자. 5분만 더 떠들고 싶게요. 오케이. 이제 이런 애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 문제를 읽고 접하고 오니까 접선 얘기다. 그럼 이제 접선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순간 세 가지 유형 중에 하나인데 어느 놈이에요? 보세요.
기울기가 2인입니다. 기울기가 2인. 그러니까 이건 두 번째 유형인 기울기가 주어진이에요.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두 문장으로 정리한다고 그랬죠? 모르는 것을 미지수로. 모르는 것을 미지수로. 어떤 직선의 기울기를 안다라는 건 y절편을 모른다라는 뜻이라고요. 알겠어요? 예, 기울기를 안다, y절편을 모른다. 그러면 얘를 일반형으로 바꾸고 중심까지의 거리를 걸어서 그렇게 구한 d가 루트 5분의 k-6쯤 되는데 그것이 저 반지름인 3과 같다. d는 r이다. 라는 식을 세우시면 알아서 k 값이 2개 나옵니다. 그 k가 바로 이 직선의 y절편이고요. 두 개를 곱하시면 된다고요. 알겠어요? 이거는 이 센수학의 장점 중에와 장점이자 단점이 이 제목에서 힌트가 다 나와버린다는 거죠. 이거는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또는 제목을 읽어보시면 위의 점에서의 접선. 오케이? 위의 점에서의 접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 위의 점 3,1 아닌 게 아니라 3과 1을 여기다 넣어보시면 진짜로 10이 됩니다. 원 위에 있다는 얘기죠. 그때 접선의 방정식은 x1x 즉 3x 더하기 y1y 즉 1y는 10 이렇게 이제 한 방에 구하게 된다고요. 접선의 방정식 1,3도 곡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x 더하기 3y는 10 이렇게 되겠죠. 이 두 개의 접선이 만나는 점 R. 그림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접선, 이렇게 접선 하나, 이렇게 접선 하나, 이렇게 두 점이 각각 3,1과 마이너스 1,3인데 원의 중심 O와 함께 요렇게 되는 사각형의 넓이 구해주세요. 이거는 뭐 아무런 사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가로 곱하기 세로 하는 사각형은 아니고요. 요렇게 잘라서 직각삼각형, 그 게다가 합동인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곱해서 구하게 됩니다. 얘를 잘 돌려가지고 여기다 얹으면 이렇게 직사각형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요게 세로, 요게 가로 이렇게 구해서 곱하시면 됩니다. 너무 쉬운 얘기였어요. 그다음에 할 말 없고 아무래도 뭐 그럼 세 가지 유형 중에 가장 많이 나오거나 가장 어렵게 만들어지는 유형은 뭐예요? 라고 하면 당연히 단연 곡선 밖에 한 점입니다. 활용도가 가장 높죠. 자, 일단 시키는 대로 해볼까요? 2,5에서 라고 했죠. 일단 위의 점이란 말이 없는데 그래도 불안하니까 x에다 2를 y에다 5를 넣고 한 번만 계산해봐요. 그러면 이 등호가 성립하지 않으면 곡선 밖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곡선 밖에 한 점이고 따라서 모르는 걸 미지수로 하고 d는 r, 모르는 걸 미지수로 d는 r. 그러면 y는 m x-2 더하기 5 이렇게 하면 2,5를 지나고 기울기를 모르는 직선이 돼요. 그 다음에 얘를 일반형으로 mx-y-2m 더하기 5는 0 하시고 원의 중심 마이너스 1,4를 걸어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m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4 플러스 5 더하기 1 이렇게요. 당신들보다 그냥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많이 안다거나 아니 그걸 떠나서 조금 더 세련된 풀이를 하는 사람의 풀이를 눈여겨봐두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자신의 풀이랑 항상 비교하면서 이 풀이의 라인이 간결한 사람들이 결국은 시간을 많이 확보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풀이의 라인이 간결한 사람들이 실수도 줄어요. 그러니까 선생 풀이 보면서 뭐 저걸 다 쓰고 있어 나도 할 수 있는데 이러지 마시고 제 풀이의 라인을 보시면서 저렇게 하면 이렇게 좀 간결하게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좀 따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루트 5이다. 그러면 이쪽으로 루트 m제곱 플러스 1을 올려서 절대값과 루트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법. 양변 제곱이죠. 제곱을 하면 절대값도 없어지고요. 루트도 없어집니다. 정리하시면 4m 제곱 마이너스 6m 마이너스 4는 0 약분을 하면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2는 0 물론 얘 인수분해 돼요. 인수분해 되는데 눈에 불을 켜고 인수분해부터 할 생각하지 말고 질문부터 보세요. 질문. 정말 많이 하는 질문이거든요. 두 기울기의 곱은 이게 지금 문자가 뭐예요? 2차 방정식인 건 알겠는데 문자가 뭐야? m이죠. m이 저기서 하는 역할이 뭐였죠? 기울기요. 그러니까 얘한테 타이틀을 붙여주면 이건 기울기를 구하는 2차 방정식이에요. 기울기를 구하는 2차 방정식. 얘 두 근이 두 접선의 기울기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 꼭 알아야 되는데 2,5라는 점에서 어떤 원에다가 접선을 긋고 접선을 그었는데 그걸 모르겠어서 이 두 개의 기울기를 알고 싶어요는 각각 따로따로 미지수를 세우는 게 아니라고요. 접선이라는 조건을 한 번만 세운 다음에 내가 그걸 미지수화하면 지가 접선이 2개 나오면 알아서 2차 방정식, 접선이 3개 나오면 알아서 3차 방정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여기서 나오는 요 m값 2개가 하나는 얘, 하나는 얘다 이렇게 상상을 하신다면 두 기울기의 곱이나 합을 물어봤다는 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두 근을 m1, m2라고 가정을 하고 m1, m2는 a분의 c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건 이제 다른 문제를 위한 복선인데 지금 이 숫자 답 나왔으면 야호 마이너스 1이다 2번 이렇게 이제 답하고 끝낼 수 있어요. 첫 번째 풀이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뒤에 가서 다른 어떤 문제 만났다가 다시 돌아와 보시면 이게 뭐야?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야? 직각이란 얘기네. 접선 두 개가 직각이란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무슨 뜻이에요? 정사각형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나중에 요걸 질문하는 비슷한 문제가 있을 거야. 너희한테 해석을 요구하는. 그렇게 해서 딱 마치고 나면 뭐가 남냐면요. 이거 지금 기하학적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원점에서 접점 두 개가요. 서로 직각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그은 접선하고 여기서 그은 접선이 다시 직각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반지름 R로 루트 5짜리로 만들어진 정사각형이 나오게 돼요. 애초에 그거는 여기 있는 2,5와 이 중심 사이의 관계로 결정이 돼 있었던 거예요. 이 거리는 안 구해봐도 틀림없이 루트 10이 나올 겁니다. 뭐 그런 해석의 여지를 남는 문제였다. 잠깐 쉴까요? 14번 보시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3,2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 원점 중심 반지름 2짜리 원의 근 접선의 접점을 각각 0,2 이러면 이제 재밌는 현상이죠. P가 3,2 즉 이 원의 높이랑 같은 바람에 접선이라는 애가 이렇게 수평이 되었어요. 수평이. 기울기가 0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또 한 점은 B라 할 때 일단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는 구해 놓은 거예요. Y는 2요. 이거는 뭐 내가 M을 구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이미 그림에서 나와 버렸어요. Y는 2라고 하는 상수의 그래프입니다. 이걸 상수함수라고 불러요. 고등수학 하 때 배우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요 놈만 알면 되는데, 온이가 물었으니까 온이한테 질문해야지. 온아, 이게 어떤 직선이야? 그 평행에 동안 직선. 아. 3,2에서 접선을 그었다고 그랬는데 평행이동을 해버리면 3,2를 이렇게 피해가지 않을까? 한 점 찍고 도는 직선이에요. 3,2 찍고 도는 직선이라고. 지금 네가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자 할 때 아는 건 지나는 한 점이고 모르는 게 기울기라고. 요 판단을 해야 된다고요. 따라서 얘에 대한 직선의 방정식 모르는 걸 미지수로 해서 m x-3 더하기 2라는 과정이 꼭 필요한 겁니다. 3,2를 지나고 기울기를 몰라요. 근데 그 아이가 기울기를 모르긴 모르는데 이 원에 접해요. 그러니까 mx-y-3m 더하기 2는 0. 과 원점 0,0 사이의 거리 m제곱 더하기 1분의 00 절대값 마이너스 3m 더하기 2는 r 반지름 2 이렇게요. 올려서 제곱했다 치면 9m 제곱 마이너스 12m 더하기 4는 4m 제곱 더하기 4가 돼서 이렇게 지워지고요. 5m 제곱 마이너스 12m은 0. 예, 그러면 m은 0과 m은 5분의 12가 나오는데 이 m은 0이 바로 요 녀석이고요. 실제로 m에다가 0 집어넣으면 y는 2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바로 요 녀석이겠지. 5분의 12. 기울기도 대충 5분의 12 같지 않냐? 네, 그래서 y는 5분의 12 x-3 더하기 2라고 쓰던지 아니면 더 정리하던지. 이게 두 접선의 방정식. 다음 A와 직선 BP 사이의 거리. 근데 A라고 해봐야 0,2 아니야? 그럼 직선의 방정식이 나왔으니까 이 녀석과 요거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삼각형 ABP의 넓이. ABP의 넓이는 좀 전에 그 아이인데? 우리 같이 풀었던 아이잖아요. 아우, 저 해맑은 아무것도 몰라요 라는 표정. 이 3,2라는 점이 있고 접점 긋고 접점 그었는데 요 삼각형 넓이 구해달래잖아. 그럼 여기 중심에서 이렇게 하면 직각이고 중심에서 이렇게 하면 직각이고 이렇게 반 자르면 요 삼각형의 넓이의 2배 하면 나오는 거였잖아요. 좀 전에 설명했던 문제죠. 그래서 넘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다 앞서서 했던 유형들이에요, 지금. 오케이. 자, 이제 공통접선. 요거는 잠시 또 내용 설명을 해야겠죠? 자, 공통접선이라고 하는 뭐라 그래야 되지? 하나의 이론 체계가 있어요. 공통이니까 원이 2개 등장해야죠. 원 2개의 각각 접선이란 얘기니까. 근데 이게 종류가 공통 외접선이 있고요. 공통 내접선이 있습니다. 당연하게 한자 좀 아는 사람들은 바깥 외자와 안내자인 거 알겠죠? 그러니까 바깥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원이 있고 원이 있을 때 중심의 바깥
에서 접하는 이거 실패할 텐데 아유. 바보야? 아닌데? 바보야? 아, 짜증나. 아, 오케이. 공통 외접선입니다. 공통 내접선. 아이, 실패할 게 뻔한데. 잘하고 싶다. 대충 갑시다. 네, 이게 내접선. 그러니까 그 선에 선을 기준으로 평면이 둘로 갈리면 둘의 중심이 한쪽 공간에 있으면 외접선. 이 직선에 의해 갈린 두 공간의 중심이 각각 하나씩 놓이면 내접선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제 공통 내접선이냐 공통 외접선을 구하시오. 이건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구하시오는 접선의 세 개 유형인 곡선 위에 한 점에서의 접선, 아니면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 아니면 곡선 밖에 한 점의 활용편이라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 질문 중에 공통 외접선의 길이를 구해주세요라는 질문이 있어요. 접점 두 개 사이의 거리지. 여기도 마찬가지. 공통 내접선의 길이를 구해주세요라는 요구가 있을 때 이게 어렵지는 않은데 요령을 모르면 못 건드리는 수가 생깁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도형 좋아하는 사람이면 아, 나 저거 아는데 하겠죠. 이건 중학교 때 배우는 거니까요. 요령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겠습니다. 뭐냐면요. 중심 두 개를 이용하는 거예요. 일단 중심거리 긋는 건 기본이고, 중심거리를 긋는 건 기본. 여기는 중심거리가 이렇게 교차해서 나오겠죠. 중심거리 긋는 건 기본이고, 거기서 중심에서 접점의 수선의 발 하면 뭐가 나와요, 도형이? 이런 도형을 뭐라고 그러지? 사다리꼴이라고 부릅니다. 사다리꼴. 이때 이 사다리꼴의 한 변이 바로 우리가 찾고 있는 공통 외접선인데, 이 아이를 작은 원의 반지름만큼 그대로 끌고 오는 거예요. 평행이동이죠. 평행이동. 그러면 요렇게 끌려온 선분이 하나 생기는데, 이 아이가 평행이동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요 길이도 L이 됩니다. 맞죠? 그러면 중심거리 D와, 이건 이제 중심의 좌표만 있으면 그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요 길이가 필요한데, 이 길이가 뭐냐면 큰 반지름에서 작은 반지름을 뺀 값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R2-R1쯤 됩니다. 반지름 둘의 차죠, 그러니까. 반지름 둘의 차. 그리고 이 평행이동이니까 여기가 그대로 직각이 되어서 D와 R2-R1의 피타고라스 정리로 L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요령 같아요. 요령은 같아서 중심거리 구하는 건 기본이고, 이렇게 접점까지 수선의 발 내리고 접점까지 수선의 발 내려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공통 내접선의 길이를 작은 원의 반지름만큼 뒤로 빼줘요. 이렇게 뒤로 빼줘요. 그러면 요렇게 평행이동한 아이가 나오게 되고, 요렇게 평행이동한 아이가 나오게 되고, 요만큼을 이렇게 연장을 하게 되면, 아이씨, 그림이 왜 이래? 참 마음처럼 안 되네. 연장을 하게 되면 이 길이가 L로 변하고,
이 둘의 길이가 큰 원의 반지름, 작은 원의 반지름의 합이 됩니다. R2 플러스 R1이 되죠. R2 플러스 R1. 그러니까 중심거리 D와 R2 플러스 R1의 피타고라스 정리로 L을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차이는 두 반지름의 차냐, 두 반지름의 합이냐, 뭐 요 정도 차이가 있고 요런 요령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문제를 드립다 덤비기에는 공통 외접선과 공통 내접선의 길이를 구하라 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라 라고 하는 그 요구사항이 나한테는 좀 황당한 요구일 수 있다는 거죠. 요령을 알아야만 한다. 자, 그래서 적용시켜 볼게요. 얘는 0,4고요. 얘는 5,-1이니까 중심거리 D가 일단 얼마냐면 루트 얼마예요? 빼서 제곱 25, 빼서 제곱 25. 루트 50이네요. 루트 50. 중심거리가 루트 50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반지름이 2, 요거 반지름이 3. 그러니까 쭉 당겨 오시면 3에서 2를 빼서 요만큼의 길이가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직각삼각형이에요. 그럼 빗변이 루트 50, 한 변이 1. 얘는 7이겠죠. 7, 7에 49니까요. 요렇게 하는 거다. 이건 공통 내접선, 이건 본인들이 해보시고 뒤로 가서 이제 실력 굳히기. 사실은 여기를 핵심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했던 건데 뭐 두고두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그냥 가만히 있는 도형이면 내가 어떻게든 이렇게 그려볼 텐데 움직이는 애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 움직이는 애에 대한 상상력은 개인마다 능력 차이가 납니다. 이걸 이제 뭐 소위 말하는 기하학적 재능 내지는 공간 지각력이라고 부르는 건데 개인마다 차이가 나기는 나요. 뭐 누구는 달리기 잘하고 누구는 못하잖아. 근데 달리기 못하는 애도 필요하면 훈련으로 연습으로 빨리 달릴 수 있게 만들어야 되듯이 공간 지각력도 연습으로 늘려야 됩니다. 부족한 사람들이라면. 자,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원점 중심 반지름 4짜리 원이 있어요. 여기 P 하나가 뱅글뱅글 돈대요. 근데 똑같은 동심원 원점 중심 반지름 1짜리 원이 있는데 1짜리 원에 여기서 두 개의 접선을 긋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의 접선을. 그러면 그 접점을 각각 A와 B라고 할 수 있는데 이 A, B의 중점, 거기까지는 좋아요. 이렇게 잘라서 여기로구나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요게 M인데 이게 문제는 움직인다는 겁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레일을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이렇게 그 빨래 집게, 저 고기 굽는 집게 같은 애를 이렇게 탁 집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래 놓고 여기 이렇게 원판이 있는데 얘를 그 집게에 여기를 잡아서 돌리는 거예요. 그럼 어떨 때는 이렇게 생길 것이고 어떨 때는 이렇게 생길 것이고 그러겠죠? 그때마다 AB 생기겠죠? 그때마다 AB 생기면 그 AB의 중점 생기겠죠?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접하면 이렇게 되고 여기가 M이겠죠? 요 M이 쭉 움직이면 무슨 도형이 될까요? 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도형이 될까요? 거기서 딱 이 상상력에 도달하면 이거 이렇게 원 생기네 이거 라고요. 여기까지 도달하게 되면 당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도형의 넓이, 즉 원의 넓이, 다시 말해 원의 반지름. 그럼 중심이 원점이라는 거 알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인 걸 알아냈으면 이제 이렇게 그어서 이 직각과 이 직각에 대한 요 길이 구하기가 되는 거죠. 무슨 상황인지 알겠어요? 확대하면 이렇게 외부의 한 점에서 이렇게 그었을 때 요 길이의 M이 원점에서 요게 얼마예요? 요 길이가 필요하다고요. 요 길이가. 요게 반지름이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그어서
이렇게 그어서 이게 직각이고 이렇게 연장해 보면 이게 직각이다 를 이용해서 요 길이를 구하시면 됩니다. 뭐 흔하게는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이다 라는 공식을 이용해도 되겠죠. 오케이. 그런 아이디어. 이것도 그냥 상황 인식 없이 문제로만도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식으로만도 얼마든지 풀 수 있긴 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0,1 중심 반지름 루트 2분의 1짜리 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어딘가에 a,a-3을 중심으로 하고 이 원에 외접하는 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요렇게 되겠죠. 이게 외접이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외접에 대한 조건을 쓰시면 돼요. 지난 시간 수업할 때, 개념 수업할 때, 그거 기억나세요? 외접의 조건? 두 원의 외접의 조건? 기억나요? 외접의 조건, 내접의 조건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예. 그 외접의 조건은 바로 중심거리가 반지름 둘의 합과 같다 였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찍 이어가지고 이 거리가 D고, 예, 이 거리가 D고, 이제 이 거리를 R이라고 하면, 이 반지름을 모르니까, R이라고 하면, 요 거리는 루트 2분의 1이고, 예, 그래서 R은 D에서 루트 2분의 1을 뺀 거다가 되는 겁니다. 그 D가 얼마냐면, 루트,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니까, a제곱 더하기 a-4의 제곱 빼기 루트 2분의 1 이 정도 돼요. 아시겠어요? 근데 지금 요구사항이 뭐였지? r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원의 넓이 중에 가장 작은 원의 넓이는 이 질문이었어요. 그럼 어때야 돼요? 반지름이 제일 작아야죠. 근데 여기가 뭐 때문에 변하는 거야? 이 a를 얼마인지 몰라서 변하는 거죠. 예, 이 안을 정리해 보시면 2a 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16쯤 되는 a에 대한 2차 함수입니다. 요번 중간고사 범위죠. a에 대한 2차 함수의 최소값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해서 a-2의 제곱 더하기 하는 완전 제곱식으로 구하죠. 예, 그래서 이거 0 만들고 루트 8이 최소인 거예요. 예. 그때 반지름을 제곱해서 파이 붙이면 답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이렇게 풀 수 있는데 요거 상황을 알고 풀면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도대체 어떤 원에 외접하는 원이 왜 작아졌다 커졌다 하냐라는 질문인데요. 이 중심이 움직여요, 지금. a,a-3. 그러니까 이 a,a-3의 자취를 구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쪽 왼쪽에 있는 아이가 x좌표겠죠?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y좌표예요. 그럼 y는 a-3이죠? 그리고 x는 a죠? 그럼 그 a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y는 x-3이 돼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y는 x-3이라고 하는 직선 위에 자신의 중심이 움직이고 있는 원이 있다는 겁니다. 요 위를 움직이는 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는 0,1 중심 반지름 루트 2분의 1짜리 원인데, 자, 여기서 이렇게 중심을 두고 움직이는 원이 얘랑 외접해야 된다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만약 중심이 여기 있었다. 그럼 그 원은 얘랑 이런 식으로 외접을 해야만 하겠죠. 그림을 좀 잘못 그렸다만.
이쪽으로 옮겨가면 그 원의 사이즈가 조금 작아지기는 할 거예요. 그죠? 근데 벗어나면 다시 원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더 벗어나면 이 거리가 더 길어지니까 원이 엄청 커질 거예요. 그러니 예, 뻔하게도 요게 제일 작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이 상황을 알고 문제를 풀면 이렇게 아까처럼 식으로 안 갑니다. 식으로 안 가고 어떻게 하냐면 y는 x-3에서 이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해요. 거기서 루트 2분의 1을 빼요. 그럼 이 원의 넓이가 나와요. 이 원의 반지름이 나와요. 예,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게 그 기하학의 아주 주요한 문제풀이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게 뭐냐면 무작정 식으로 덤비면 길고 해석이 어려워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답은 나와요. 근데 기하학적인 해석을 마치고 나면 최단 거리 코스로 가장 간명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기하학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좀 반짝이는 머리로 성실하지 못한 학생이다. 그러면 기하학을 매우 좋아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없네. 그냥 빨리빨리 얘기하고 말게요. 여기까지 온 친구들도 별로 없을 테니 문제풀이 아이디어만 설명하고 말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원 두 개가 있는데 그 원들에다가 점 두 개를 이어서 기울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기울기를 만들 때, 직선을 만들 때 그 직선의 기울기 중 제일 작은 애는 이거 구해보시면 이렇게 원 하나, 이렇게 원 하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두 점을 이런 식으로 임의로 잡아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나오잖아. 이 기울기 중에 제일 작은 애가 누구냐는 건데 이게 기울기가 이제 없는 상태인데 여기서 1로 기울면 양의무한대, 1로 기울면 음의무한대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라는 건 수직의 왼쪽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 최종 아이디어 오늘 성공할 때까지 그거 본다. 오우, 한 방에 성공했어. 네, 공통 내접선의 기울기 구하시면 됩니다. 그게 아이디어고요. 그 다음에 얘 보면 딱 떠오르는 거 있나? 누구한테 물어보지? 좋아야. 좌표 평면 위에 두 정점이 있고 A, P 대 BP, A로부터의 P까지의 거리와 B로부터 P까지의 거리가 1대 2를 만족시키는 점을 뭐라고 부르지?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 난 제목을 물은 건데 누구였지? 그 원의 이름?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에요. 예, 아폴로니우스의 원. 그래요. 예, 제목 뭐 내용이 중요하지 뭐. 예, 1대2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라고만 기억해줘도 좋아요. 예,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요. 니우스 이러면 대충 몇 년 전 사람인지 알겠지. 예, 고대 그리스야. 그러니까 아테네 이쪽이야. 아폴로니우스. 의 원 이야기입니다. 뭐 워낙 유명해서 이건 넘어가도 돼요. 왜냐하면 이것도 기출문제 풀 때 항상 나오는 애입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접는데 여기서 접하게 해라 그러면 이 휨새하고 똑같은 원이 나오니까 두 원은 합동이에요. 합동일 수밖에 없어요. 접었으니까. 예, 그런데 2콤마니까 2콤마4의 중심을 두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잡아서 문제를 풀어가시면 됩니다. 이거 아까 그 문제. 예. 아까 그 문제. 예, 활용본이에요.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원이 하나 있고 5,0을 지나는 직선이 그랬으니까 어떤 직선이냐면 한 점 찍고 도는 직선이겠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돌다 보면 얘랑 한 점에서 만나는 순간을 기준으로 안으로 쏙 들어가면 그때부터 선분이 생겨요. 근데 그러면은 선분의 길이는 0에서 출발해서 0에서 아니구나. 쏘리. 이거 점 파악해야 되는데 얘 중심 반지름 구한 다음에 5,0 찍어 보시면요. 이거 무지하게 큰 원 나와요. 그래서 이 원의 내부로 들어가거든요. A가. 이건 꼭 확인하셔야 돼요. 원이 원 내부에 찍히는지 외부에 찍히는지. 그러면 얘를 지나는 직선은 반드시 이렇게 현이라는 걸 만들어내는데 그 A점을 지나는 현들 중에 길이가 가장 긴 애는 누구겠어요? 지름이겠죠. 지름보다 더 긴 현이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럼 최소값은 얼마일까요? 제일 짧은 현은 얼마일까요? A 지나는 선분 중에 원을 자르는데 제일 짧게 자르는 애가 누굴까요? 요게 이제 직관적으로 잘 안 올 수 있는데 이 지름에 수직으로 잘랐을 때가 가장 짧습니다. 그러니까 요 길이가 미니멈 값이고 요 길이가 맥시멈 값이에요. 그러니까 PQ의 길이라는 건 미니멈에서 맥시멈 사이가 되는 거죠. 그죠? 그 사이에서 어디 갔어? PQ의 길이가 자연수인 애를 찾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연수인 애.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무리수가 나올 거야. 무리수나 유리수가 나올 거고 그게 몇 점 몇몇 그러면 그 몇 점 몇몇 사이에 들어있는 정수 중 제일 작은 애와 제일 큰 애를 찾아주시면 된다고요. 아까 그 직선으로부터의 거리 길이 자연수가 몇 개냐 그 문제하고 맥락이 같은 거예요. 자연수가 몇 개냐 정수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면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한 다음에 그 레인지 안에서 몇 개인지를 세는 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원의 방정식 마치도록 하죠.